네, 안녕하십니까. 송가 성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성공하는 조합도 있고 망하는 조합이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합원이시거나 가로주택이나 혹은 매도 청구 뭐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실 텐데요.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영상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부해서 아는 사실보다 직접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두고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와서 이제 이런 조합의 현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시공사하고 지금 공사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사업 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쯤에는 이제 미동의자들에 대해서 현금 청산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처가 나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현금 청산 관련 때문에 재판부에서 강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금 청산 하시는 피고죠. 매도 청구의 피고시니까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변호사님하고 지지난주에 한번 저희들이 법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금액에 대해서 다툼은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급 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특정 기일을, 조합에서 특정 기일을 좀 지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기일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관리처분 나고 사업비 신청을 해야지 보상비라든가 현금 청산자들한테 금액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동시행 공고가 나서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만으로 금액을 확정 짓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참 사업이란 게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들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주제가 성공하는 조합과 그렇지 못하고 망하는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조합원들의 단합과 비단합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현금청산, 매도 청구에 대해서 겪어보신 분이 대부분 잘 없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서로 다툼이 심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매매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재감정 신청을 했죠. 법원 감정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조금 오른 금액이 되긴 되었어요. 또 거기에서 서로 불복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거의 강제 조정을 해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으로 진행이 되고 날짜는 특정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조합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동의도 안 하셨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반대한다고 해서 조합 사업이 중단됐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마침 그런 경우인데요. 금액이 꽤 몇십억 대 나가는, 거의 뭐 100억은 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인데, 사실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런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도 그렇지만 왜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할까? 그것도 신축 아파트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활용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의 다양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와 또 단독주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동의서 진구라든가 뭐 이런 걸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 84제곱 30 몇 평밖에 안 되는 게 30 몇 평 되는 아파트가 10m 가는데 우리 집은 2층이고 단독주택인데 그 2배 정도 되니까 30억 줘야 되지 않느냐.
30억 줘야지 나는 시세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들어보면 맞죠. 이거 전용 면적 20 몇 평 되는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데 나는 1, 2층 합치면 거의 40평도 넘는데 왜 내가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매매를 해야 되며 동의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활용도에면 그러니까 현금화를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정해집니다.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는 대출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이자 대출 방법도 있습니다. 뭐죠? 전세. 맞습니다. 전세 무이자 대출이죠. 거기다가 또 전세도 있고 그다음 월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또 은행권 대출을 받으신 상태에서도 최우선 변제 금액 아래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또 월세도 가능하시죠. 그만큼 현금 매매 외에 다른 현금 흐름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30억이 거래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금 청산 과정을 보면서도 실제 목적에 따른 어떤 접근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조합은 사업성이 좋고 어떤 조합은 사업성이 나쁘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업성의 기준은 각 개인별로 다른 것이죠. 왜냐? 마지막에 입주하시는 분담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의 좋은 점이 조합원의 가장 좋은 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하시는 분이 조합이 안 되길 바라셨을까요? 조합이 안 되면 매각도 못할 뿐더러 현금으로 쉽게 매매가 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담금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분담금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분담금은 사실 마지막까지 가셔야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하는 거 또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마이너스의 상황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론은 이거죠. 결국 조합에 반대했지만 조합이 진행됨으로써 조합에 반대하시는 분도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이시고요. 저희 사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관리처분과 사업 시행과 동시에 진행하고 초기를 마치면 이제 관리처분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서류가 접수가 될 텐데요. 이게 약 한 5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에. 근데 이 조합 설립한 지 3년이 안 됐어요. 3년이 곧 안 되는 지금 시점에 벌써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나 하면 이주 철거를 내년에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조합에 계시는 분은 당연히 모든 주민들 다 이 정도로 진행되시는 줄 아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확률인지 한번 보면 가로주택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건 서울이 가장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길납 시스템 정보 몽땅에 가면 많은 조합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주택 조합 카테고리만 해서 확인되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사업성이 없으면 다른 곳은 사업성이 더 없으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말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전체 가로주택 사업인가 조합 확인된 조합이 약 139군데가 서울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 쪽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식 인가까지 왔는 조합이 10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게 2군데, 그 다음 준공인가 나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시기에 따라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보 몽땅에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 확률이 매우 낮죠. 사업시행 인가 정도까지 가기까지만 해도 10개면 1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하는 것도 10%안 되는데요. 거기다 이게 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진행했던 모아타운이 대부분이 가로주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시에서 지원했는 그 숫자가 합친 금액이 합친 개수가 이렇게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로주택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조합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실패와 성공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반드시 다른 지역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보 수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업데이트 되는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요즘 정보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하시고 '아파트보다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업체의 다른 목적에 제가 주의할 점 중에 똑똑한 조합원이 되기 주의할 점 중에 "업체의 다른 목적에 동조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제가 인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속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에 검증 아닌 검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진행을 하시는 걸 왔었는데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현장이 어디인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올렸습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등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시공사 신탁 정비업체가 수주를 안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초기 자금을 신청해서 PM 용역비, 기타 대여금 등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 신청 임시총회를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현재 정비업체도 없고 처음 시작한 외부 PM 용역업체 직원이 현재 유원장 사임한 조합의 유급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진행해 줍니다. 믿고 총회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음,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없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냥 잠시 멈춤 혹은 보류해 놓으시면은 조합원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없는데 이번 임시총회 때 조합장 선임도 한다고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분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초기 자금 융자에 혹시 대여금 및 용역비를 다 가져가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매몰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정비도 정해지지 않았고 PM 용역업체에서 흙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이쪽에 말씀드리면 좀 많은데 초기에 가로주택이 진행이 되면서 매스컴에서도 전쟁터가 되었느니 뭐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니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으면 리스크거든요. 그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비 폭탄으로 인해서 걱정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다 하고 돈 회수가 안 될까 봐도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들이 예전처럼 업체로서 조합에 수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상황이 지금 사업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 신청을 해주셔서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비례율이 납니다. 마이너스 136%. 물론 현재 자산, 종전 자산 기준을 바꾸면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분담금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주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수 있는 만한 수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스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비업체도 아니고 PM에서 유지총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유지총회 하는 목적이 사업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 문의가 오셔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그런 조합들이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굳이 반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게 과연 그 조합의 조합원 입장으로서 유리한지 아닌지 한번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조합 사업의 중단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조합 그다음 망하는 조합 이런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게 중단하는 것도 잘 되는 조합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에 한번 보시면 84형 기준 평당 공사비 상승으로 건축 원가만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권리가액이 3억 감정평가 3억 받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실 일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3억이 나오고 건축원가가 4억 5천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8억 정도 나와야지 되는데 그럼 8억 정도 나오려면 주변 시세가 10억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간에 팔고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하인 경우 주변 시세가 5억 뭐 이러면 공사비용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조합 아파트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업체들의 그런
리스크도 좀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반대는 사업 진행 불가능합니다. 건설 건물 이런 부분 잘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직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개발에 찬성을 하겠냐? 물론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매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 최소한의 경비 지출로 추후 빠졌는데 추후 진행인데 진짜가 빠졌습니다. 추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 업체에 대한 경비도 많이 나가니까 일단은 중단하시고 다음에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약조를 하셔가지고 중단을 하시는 게 지출을 막고 계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 기준은 사업성 8사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10억 정도 시세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성공하는 조합은 부동산 입지죠. 가격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보셔야 됩니다. 15억 이상 넘어가는 곳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가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게 조합이고 또 사업의 객관적 이해도가 조합원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 성공하는 조합이 되시고요. 진행이 안 되는, 여기는 비교하기 위해서 망하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망하는 조합의 개념은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만 없애시면 돼요. 목적이 다른 업체 횡포,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은 진행하고 일은 실컷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니까 결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방지를 하시고요. 여기서 성공하는 조합과 망하는 조합의 가장 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주변 시세입니다. 주변 시세. 주변 시세가 5억 4 하는 지역에는 진짜 대통령이 조합장이 되셔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있기 때문이죠. 원가를 회수 못하는 그런 현장에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할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망하는 조합에서 현실과 다른 가격이식 동상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되는데 1, 2층 단독주택 이 당연히 건물 사용 면적으로는 2배니까 20억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분이 계시면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통계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성공한 지역의 통계를 아까 보여드렸죠. 서울 시내 전체 조합 현황이고 나머지 10%가 안 되는 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마세요. 일단 하도록 놔두세요. 돈만 지출 안 되면. 가장 부동산에서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악재든 호재든 어떻게든 이슈가 되는 지역이 좋은 거고요. 개발이 된다고 해야지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인 조합 사업이 그러니까 시내버스 정류장을 몇 번씩 거치는 시내버스라고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요. 분담금은 마지막에 내시는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후되고 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지역은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인 현금화가 하실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보통 노후화가 되시거나 혹은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은퇴 시기쯤 오시면은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현금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사고를 하면 여러 가지죠. 목돈이나 개별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랑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해치를 하고 현금화가 가장 쉬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작은 사업이라도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조금만 해보시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조합과 망하는 조합의 기준은 주변 시세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주변 시세에 포커스를 두시고 사업을 바라보시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수지 분석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객관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